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검찰 간부 인사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와닿는 일은 드뭅니다. 그냥 검찰 간부들 알아서 인사했겠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검찰 인사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뉴스로 다가왔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군지, 법무부 검찰국장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국민들은. 그래도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춤 인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와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폭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인사와 비교하면 정말 거의 했나 안 했나 모를 정도로 일부 몇 자리만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검찰 간부 인사를 하게 되면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폭 할 때는 안 열어도 됩니다. 자, 박범계는 그래서 이렇게 검찰 인사위원회 열지도 않고 조용히 몇 자리만 바꾸는 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법대 후배, 정권을 위해서 몸바쳐서 권력 수사를 뭉갠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몇 자리만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이 인사의 결정 과정에 배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범계 장관의 이 검찰 간부 인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 관련 인사는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이 지인에게 했다는 발언이 보도가 됐다는 것은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금 청와대의 문제가 언론에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 암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모르는 검찰 간부 인사를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합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은 빼고 직접 박범계 장관 이렇게 하시오라고 지시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 아래에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 특히 조국 민정수석 시절부터 있던 조국 라인의 일부 청와대 공무원이 박범계 장관과 다이렉트로 직거래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아무튼 신현수 민정수석의 발언이 조선일보에 보도되는 순간 청와대의 시스템은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뚜껑이 열렸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지?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뭐랄까요, 좀 이렇게 긴장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누가 써주는 거 읽기나 하고 본인은 제대로 일을 챙기지 않는 것은 혹시 아닌지 의심이 들 만큼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지금 윤석열 총장 찍어내려고 막 하다가 추미애 장관이 날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추미애 장관에게 실망했을 겁니다. 믿기고 맡겼더니 뭐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망신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겁나서 이제는 함부로 인사도 못합니다. 이성윤 살려준 거 말고는 지금 뭐 심재철이 남부지검장 보내고 이두봉 검사장 자르지도 못했습니다. 원전수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그만큼 모든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특히 지난번 평검사 인사는 저도 호평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참 괜찮았다. 자, 그전에는 권력을 갖다 수했던 검사들 전부 다 좌천유배, 통영으로 가라, 너는 저기로 가라, 연수원으로 가라, 학살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수사팀에 있든지 아니면 빼더라도 영전에서 해외 연수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신현수 민정수석의 힘이 거기까지는 발휘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간부 인사는 배제됐다?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본인이 잘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캥기는 게 있든지 두려운 게 있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강한 힘이 뒤에 586 운동권이 있는지 아니면 조국 전 수석의 라인들이 있는지 청와대에 있는 일개 행정관들이 더 대통령보다 강한 것인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큰일 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부터가 이렇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검사장 인사 논의 때 배제 토로, 이 제목입니다. 자, 이게 100% 사실일지 아니면 조금 다를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선일보가 이렇게 자신있게 제목을 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취재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을 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금 검찰 내에서는 신망이 높은 선배입니다.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검찰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평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좀 검사들을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다독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조국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 서울대 교수 출신, 본인 스스로 본인 주입에서 깨끗해야 될 사람이 본인 주의는 정말 백화점식 비리 의혹으로 덮인 사람이 민정수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럽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들 감사원 출신들이 왔습니다. 별 일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만 가까웠다 이런 평만 남기고 집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은 좀 다릅니다. 검사 출신에다가 검찰 내 신망도 두텁고 나이도 윤석열 총장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패싱당했다.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지난 7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인사는 아주 소폭이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청와대의 시스템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수석 최근 지인들에게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의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등에게 배제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신현수 수석, 윤석열 징계로 형성된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국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배제됐다는 의혹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달 21일 평검사 인사 때는 일부지만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그 과정에는 신현수 수석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검사 인사안이 사전에 대검에 전달된 것도 이번 검사장급 인사와는 다른 점이었다고 합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신현수 수석의 역할이 그때는 가능했는데 왜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든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결정 라인인 신현수 민정수석을 빼고 직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배공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적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움찔해서 야 원전 쏴 이거 나까지 치나?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해가지고 분위기가 갑자기 강경하게 바뀌어서 이성윤 유임시켜 이렇게 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신현수 민정수석은 아예 결정 과정에서 빼버렸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배공규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사흘 뒤에 박범계 장관은 이런 검찰간부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곧 차장 부장급 인사가 있습니다. 2차 검찰간부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좀 조용합니다. 자, 곧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인사위에는 여전히 소집되지 않고 있고 지금 본인들은 이쯤 되면 대충 뭐 통보도 받고 인원도 하고 하면서 알 텐데 지금 검찰 내부는 조용합니다. 그게 뭘까요? 박범계는 이번에도 소폭만 하고 튀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윤석열이 무서운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이 수사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괜히 불똥만 이리저리 튀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망신만 당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현수 수석 이번에도 자기를 패싱하면 사표를 던지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열받아서 과거 조국 라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김영식 법무비서관 나갈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신현수가 힘을 가지면 이 두 사람 지금 사의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들이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현수가 잡는 거죠. 아무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되나. 윤석열 이제 쫓아내지도 못하고 6개월 정도는 더 할 건데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낭패당할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성윤도 많은 문제점, 약점을 쥐고 있을 테고 윤석열 총장도 쥐고 있을 테고 지금 검찰 내부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인들에게 말했다는 이 말이 조선일보에 보도됐다는 것은 일종의 양심선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반대일세. 네 마음대로 한 거야. 나는 몰라. 이런 말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추론일 뿐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앞으로 문재인 정권 내부의 또 다른 폭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민정수석은 중요한 자입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